저는 27살까지 제 정체성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뉴욕 맨해튼 42층 사무실에서 매일 마케팅 보고서를 작성하며 살았어요. 알렉 바타르라는 이름도 몽골계 혼혈이라는 사실도 그냥 서류상의 기록일 뿐이었죠. 동료들은 저를 그냥 알렉이라고 불렀고 저 역시 제 뿌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6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몽골어는 물론 몽골의 기억조차 희미했거든요. 가끔 어머니가 몽골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저에게는 그냥 먼 나라의 옛날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초원과 말, 칭기스칸 정도가 전부였어요. 회사에서 번아웃이 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정말 모르겠다고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가면서 문득 제 뿌리가 궁금해졌어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어딘가 빈 공간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회사를 그만두고 20년 만에 몽골 외가를 찾기로 결심했어요. 어머니는 걱정하셨지만 저는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혹시 그곳에서 제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칭기스칸 공항에 내렸을 때 첫 번째 충격이 왔어요. 공항 곳곳에 한글이 보이더라고요. 김치찌개, 삼성전자, 롯데리아 간판들이 몽골어보다 더 많았습니다. 저는 잠깐 혼란스러웠어요. 비행기를 잘못 탔나 싶었거든요. 여기가 정말 몽골이 맞나요? 택시 기사에게 물었더니 웃으면서 대답하더라고요. 물론이죠. 지금 몽골이 이래요. 한국이 우리 일상이 됐거든요. 택시 안에서 라디오에서는 한국 가요가 흘러나왔고 택시 기사는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몽골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알던 몽골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요. 아니, 제가 몰랐던 몽골이 펼쳐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울란바토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글 네온 사인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어요.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향을 찾아왔는데 더 낯선 곳에 온 것 같았거든요. 외가에 도착했을 때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카 바트바야르가 저를 맞이하며 한 첫 마디가 한국어였어요. 안녕하세요, 삼촌. 유창한 발음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저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고 있었거든요. 누나 오윤이 설명해줬어요. 바트바야르는 한글 유치원을 다녔거든. 이제 초등학교도 한국어 수업이 필수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몽골 아이가 왜 한국어를 먼저 배우는 건지 말이에요. 누나, 그럼 몽골어는 언제 배워? 학교에서 배우긴 하는데. 바트바야르는 한국어를 더 좋아해. 집안을 둘러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온돌 바닥, 김치 냉장고, 한국 드라마를 보는 할머니까지. 벽에는 한국 아이돌 포스터가 붙어 있고 냉장고에는 한국 과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한국집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알렉, 정말 많이 컸구나. 그런데 몽골말 기억나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창피했지만 정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요즘 우리 손자들도 몽골말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니까. 저녁 식사 시간에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밥상에 오른 음식들이 대부분 한국 음식이었거든요. 김치찌개, 불고기, 김치까지. 전통 몽골 요리는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요즘 한국 음식이 인기가 많아서. 누나가 설명했지만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몽골 집에서 한국 음식을 먹으며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신도시의 야경이 마치 서울 같았거든요. 한글 간판들이 반짝이고 한국 가요가 어디선가 들려왔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정체성을 찾으러 온 이곳에서 또 다른 나라의 문화를 마주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바트바야르가 자기 방에서 한국어 숙제를 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몽골 아이일까, 한국 아이일까? 아니면 저처럼 정체성을 잃어버린 아이일까? 하지만 아이는 전혀 혼란스러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두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바트바야르와 함께 동네를 구경 나갔어요. 학원가를 지나는데 간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글 교실, K-팝 댄스 아카데미, 태권도장이 즐비했거든요. 전통 몽골 음식점보다 한국 치킨집이 더 많았어요. 한국어 학원 앞에는 줄을 선 학부모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자녀를 한국어 수업에 보내려는 분들이었어요. 저는 한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게 하시나요? 요즘 한국어 할 줄 알면 취업도 잘 되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 미래를 위해서죠.
바트바야르야, 너는 몽골 전통 음식 중에 뭘 제일 좋아해? 제가 물었더니 아이는 고민하더라고요. 삼각김밥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런데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삼각김밥이 몽골 음식인 거였거든요. 바트바야르는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는 양고기보다 김치찌개가 더 맛있어요. 학원 앞에서 만난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 한국어로 대화하고 한국 아이돌 이야기에 열중했습니다. 새로 나온 K-팝 뮤직비디오 이야기, 한국 드라마 주인공 이야기로 신나게 떠들었어요. 저는 몽골어로 인사해봤지만 아이들은 어리둥절해했어요. 삼촌은 왜 그렇게 말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바트바야르가 대신 대답했어요. 우리 삼촌은 미국에서 살았거든. 몽골 말을 잘 몰라.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몽골 아이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몽골 혈통인데 몽골어를 못하고 몽골 아이들은 몽골어보다 한국어를 더 잘했어요. 도대체 누가 진짜 몽골인인지 헷갈리더라고요.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와서 물었어요. 삼촌, 미국에도 한국 음식 많아요? 그래, 코리아타운이 있어서 한국 음식을 쉽게 먹을 수 있어. 우와, 저도 미국 가보고 싶어요. 거기서도 한국어 써요? 저는 답하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몽골 아이가 미국에 가서 한국어를 쓰고 싶다고 하다니요. 그날 오후 바트바야르의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 저는 점점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 드라마 이야기, K-팝 가사, 한국 과자 이야기로 신나게 떠들었어요. 저는 그 대화에 끼지 못했습니다. 한국어도 몽골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제가 한심했거든요. 삼촌은 뭘 좋아해요? 바트바야르가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문화에 속해 있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27년을 살았지만 진짜 제 모습을 찾지 못한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할머니는 전통 몽골 의상을 꺼내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명절마다 이걸 입고 전통 노래를 불렀단다. 지금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저는 그 아름다운 대 의상을 만져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교한 자수와 화려한 색깔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할머니, 이 옷 정말 예뻐요. 바트바야르도 입어본 적 있어요? 가끔 사진 찍을 때만. 평소에는 한국 옷만 입으려고 해.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한국 문화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 아이들이 좋아하고 실제로 도움도 되거든. 한국어 할 줄 알면 좋은 직장도 구할 수 있고. 그런데 가끔은 걱정돼. 무엇이 걱정이세요? 우리 것을 잊어버릴까봐. 바트바야르도 몽골 전통 이야기보다 한국 드라마를 더 좋아하잖아. 몽골 노래는 모르면서 한국 노래는 다 외우고 있어.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 어릴 적에는 할머니가 몽골 전설을 들려주셨어. 늑대 이야기, 독수리 이야기. 지금 바트바야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줘도 재미없어 해. 한국 만화가 더 재밌다고 하거든. 그때 바트바야르가 들어와서 저에게 물었어요. 삼촌, 삼각김밥이 몽골 음식이죠? 할머니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저는 바트바야르에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바트바야르야, 삼각김밥은 사실 한국 음식이야. 몽골 전통 음식은 따로 있어. 그럼 뭐가 몽골 음식이에요? 바트바야르가 순진하게 물었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 역시 몽골 전통 음식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도우셨어요. 호루호구라고 있어. 양고기를 뜨거운 돌과 함께 끓인 음식이지. 맛있어요? 옛날에는 정말 맛있었는데 요즘은 만들기가 어려워서 잘 안 해. 그날 저녁 가족이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는 시간이었어요. 바트바야르는 드라마 속 한국어를 따라하며 즐거워했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보시면서 웃으셨지만 가끔 한숨을 쉬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문화가 섞이는 것이 나쁜 일일까? 아니면 자연스러운 변화일까? 저 자신도 미국 문화 속에서 자란 몽골계 미국인인데 이 아이들이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할머니의 걱정도 이해가 됐어요. 뿌리를 잃어버리면 정체성도 함께 사라지니까요. 저처럼 말이에요. 저는 몽골의 뿌리를 잃고 미국에서 자랐지만 결국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려고 했습니다. 바트바야르야, 삼각김밥은 사실 한국 음식이야. 몽골 전통 음식은 따로 있어. 그럼 뭐가 몽골 음식이에요? 바트바야르가 순진하게 물었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 역시 몽골 전통 음식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문화가 섞이는 것이 나쁜 일일까? 아니면 자연스러운 변화일까? 저 자신도 미국 문화 속에서 자란 몽골계 미국인인데 이 아이들이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할머니의 걱정도 이해가 됐어요. 뿌리를 잃어버리면 정체성도 함께 사라지니까요. 저처럼 말이에요. 며칠 후 누나의 소개로 현지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분들과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몽골이 지금 서울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한국 기업 지사장인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신도시 개발도 한국 기업이 주도하고 교육 시스템도 한국식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다른 직원이 덧붙였어요. 현지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정말 좋아해요. K-팝 드라마는 물론이고 한국어 배우려는 열의가 대단해요. 한국 대학 장학금 경쟁률도 엄청나고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여기서 사업하는 이유가 뭔가요? 몽골은 천연 자원이 풍부하고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서 진출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정부에서도 한국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고요. 김 부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5년 전만 해도 몽골 사람들이 한국을 잘 몰랐는데 지금은 젊은 세대 대부분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한글을 배우려는 사람들도 엄청 늘었고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몽골 전통 문화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솔직히 말하면 관광 상품 정도로 남아있어요. 전통 시장도 현지인들은 잘 안 가고 외국인 관광객들만 찾죠. 젊은이들은 쇼핑몰과 한국식 카페를 선호해요. 또 다른 직원이 말했습니다. 전통 문화 보존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국 문화가 몽골 젊은이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미국에서 몽골 문화를 잃어버린 채 살아왔는데 이제 몽골에서도 전통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니요. 알렉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몽골계 미국인으로서 말이에요. 김 부장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몽골어도 못하고 몽골 문화도 잘 몰라요. 어떻게 보면 여기 아이들과 비슷한 처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글로벌 시대에는 문화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어떤 문화든 그것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느냐는 것 아닐까요? 한 직원이 공감했습니다. 식사 후 거리를 걸으며 김 부장이 말했어요. 알렉 씨, 몽골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단순히 유행 때문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경제적 기회가 많아지거든요. 한국 기업 취업, 한국 유학, 한국과의 비즈니스까지. 하지만 저는 뭔가 찜찜했어요. 문화가 자연스럽게 섞이는 것과 한쪽 문화가 다른 문화를 압도하는 것은 다른 문제 아닐까요? 몽골의 젊은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한국 문화뿐이라면 그것이 진정한 선택일까요?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과연 문화의 방향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일까? 그리고 전통을 지키는 것과 미래를 준비하는 것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 다음 주 바트바야르 학교에서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다고 해서 따라갔어요. 한국어 수업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이 한글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글자예요. 어려운 한자 대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말이죠. 저는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글자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미국에서 자라면서 영어는 그냥 당연한 것이었는데 글자에 이런 철학이 담겨 있다니 신기했어요. 선생님이 계속 설명했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입모양과 혀의 위치를 본떠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배우기 쉽고 과학적이라고 평가받죠.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듣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7년을 살면서 글자에 대해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선생님, 그럼 왜 다른 나라에서도 한글을 배워요? 한 아이가 질문했습니다. 한글은 표현할 수 있는 소리가 많고 배우기 쉬워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관심을 가져요. 특히 자기 나라 글자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한글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새로운 관점을 얻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몽골에 들어온 것이 단순한 침투가 아니라 실용적인 필요에 의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선생님께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한글을 배우는 몽골 아이들을 보시면 어떤 기분이세요? 참 신기해요. 한국 아이들보다 더 열심히 배우거든요. 그리고 한글의 아름다움을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한글의 아름다움이요? 네. 한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철학이 담겨 있어요.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든 글자니까요. 선생님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의 목표가 바로 그거였어요. 신분이나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하려는 것. 그런 평등한 정신이 담겨 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깨달았습니다. 문화는 침입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는 것이라는 걸요. 한글이 몽골에 들어온 것은 강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였고 몽골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었어요. 교실을 나서며 복도를 걸어가는데 벽에 걸린 아이들의 작품이 눈에 띄었습니다. 몽골 전통 그림과 한글 서예가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어요. 아이들이 두 문화를 함께 배우고 있다는 증거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트바야르가 말했습니다. 삼촌, 저는 한글이 정말 신기해요. 몽골 글자보다 쓰기 편하거든요. 몽골 글자도 써봤어? 네,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어려워요. 한글은 소리대로 써서 쉬워요. 저는 바트바야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저보다 훨씬 똑똑하다고요. 두 문화를 모두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둘을 비교하며 각각의 장점을 찾고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둘 다 가질 수 있는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깜짝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트바야르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알렉시, 혹시 우리 학교에서 특별 수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미국에서 온 몽골계 분이 한국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이들이 궁금해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도 잘 못하는데요. 괜찮아요.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아이들에게는 그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설명을 더 해주셨어요. 요즘 아이들이 정체성에 대해 고민이 많아요. 자신들이 몽골 사람인지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게 나쁜 건지. 알렉시의 경험담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수업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갔어요. 30명의 몽골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눈을 보니 용기가 났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알렉이라고 해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몽골어도 잊었고 한국어도 못해요. 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처음에 몽골에 왔을 때 여러분이 한국어를 배우는 걸 보고 이상했어요. 왜 자기 나라 말보다 다른 나라 말을 먼저 배우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은 알겠어요. 한글이 왜 아름다운지, 왜 배울 가치가 있는지 말이에요. 한글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글자니까요. 저는 칠판에 한글 자음을 써가며 설명했습니다. 기역, 니은, 미음. 이 글자들은 여러분의 입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어요. 쉽게 배울 수 있도록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저는 27년 동안 제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완전한 미국인도 아니고 몽골 혈통이지만 몽골 문화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정체성은 하나만 가져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여러분은 몽골 사람이면서 동시에 한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한 아이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몽골말을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몽골말도 중요해요. 하지만 언어는 도구예요. 여러분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다리죠. 한글을 배우는 것도 몽골어를 지키는 것도 모두 소중해요. 또 다른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삼촌은 이제 몽골어 배울 거예요? 네, 집에 돌아가면 몽골어도 배우고 한국어도 배울 거예요. 27년 늦었지만요.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문화는 빼앗고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글을 배운다고 해서 몽골 사람이 아닌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수업이 끝난 후 아이들이 저에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어떤 아이는 몽골어로, 어떤 아이는 한국어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문화는 빼앗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정체성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몽골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할머니와 둘이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알레가 많이 변했구나. 처음 왔을 때보다 밝아 보여. 할머니, 저는 여기서 많은 걸 배웠어요. 정체성이라는 게 하나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세상이 변하고 있어. 우리도 함께 변해야지. 하지만 몽골의 전통도 소중해요. 바트바야르에게 몽골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그럴게. 그리고 한국 이야기도 함께 들려줄게.
공항으로 가는 길에 바트바야르가 저에게 편지를 줬어요. 한글과 몽골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삼촌 고마워요. 삼촌 덕분에 저는 두 개의 언어를 모두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앞으로 몽골어도 열심히 배울게요. 비행기 창밖으로 울란바토르가 멀어져 갔어요. 한글 네온사인과 몽골의 초원이 함께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뉴욕으로 돌아온 지금 저는 한국어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몽골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27년 만에 깨달았거든요. 제 정체성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어우러진 것이라는 걸요. 문화는 강요가 아니라 이해로 이어지는 다리입니다. 한글이 몽골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것처럼 저에게도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아주는 열쇠가 되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디선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고 있을 거예요. 그 만남이 갈등이 아닌 조화가 되길, 빼앗음이 아닌 나눔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아름다운 색깔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색깔이 모여 더욱 찬란한 당신을 만든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담아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